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투주식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오늘 종합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4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0.8% 하락을 하면서 314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3100포인트, 3150포인트 두 가지 지지 라인을 제가 그어 놓고 그 가격대에서는 지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3150포인트는 이탈을 했고 정말 최대한 어느 정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지지해 주기를 희망하는 가격대는 지수 포인트는 3100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기를 간절히 또 희망을 하고요. 오늘 장중에는 좀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있었고 또 11시까지 하락을 하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고, 하지만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왔고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 상한가 종목은 4종목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이번 주 4일 연속 하락을 했죠. 중요한 포인트 980포인트 이탈을 했다가 좀 회복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피에 비하면 코스닥이 하락폭이 좀 더 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어느 정도 중요한 지수 포인트는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횡보를 하느냐,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비하면 자잘한 어떤 변동은 없었고요. 그래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또 변동성을 좀 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역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상한가 종목은 한 종목만 나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아서 주봉이 또 마감되는 날이고 또 월봉이 마감되는 날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오늘 좀 시장이 하락을 하는 부분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락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많겠죠. 그 중에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공매도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월 3일부터 제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매도를 하는 매도세가 좀 강해졌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 시장에서 하락하는 시장도 있고 횡보하는 시장도 있고 상승하는 시장도 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넓게 봤을 때는 하락장은 아니에요. 하락장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시장인 것이지 하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으시겠죠.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상승장이든 횡보장이든 하락장이든 좀 경험이 많이 이제 쌓이다 보면 향후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좀 매수 타점을 잡고 또 뭐 손절가도 잡고 그런 부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시다 보면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하락이 아닌 이상, 그리고 엄청난 상승이 아닌 이상, 물론 상승 나면 좋죠. 근데 엄청난 하락, 뭐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정말 급락, 시장이 정말 악재가 너무 터져서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 이상은 이런 시장들에서는 본인 계획대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절가죠. 제가 매번 어떤 영상에서든 손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손절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을 했을 때 내 계획대로 거침없이, 불안하지 않고 거침없이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손절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투자금을 몰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투자금을 몰빵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잘 해놓으시고 다양한 섹터, 다양한 테마군으로 종목을 잘 골라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잘 골라서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손절가 이탈 나가는 종목들 손절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종목에서 또 수익을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까지 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실전 매매 하시면서 경력을 쌓고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과정, 그런 연습, 일부 종목 손절 나가도 나머지 종목 수익을 내는 그런 원칙을 만드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전 매매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투자금이 좀 손실 나는 게 두렵다 싶으신다면 가상매매 하십시오. 제가 지금 가상매매 영상을 매번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매매 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쌓고 그런 원칙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상매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험을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엑셀 파일이든, 저는 예전에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 텍스트 파일로는 간단하게 기재를 했었는데, 저는 과거에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엑셀 파일이든 모든 것들 다 동원을 해서 다 기록을 했었어요. 그런 기록들 하시면서 본인만의 데이터를 쌓고 본인만의 원칙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시장들, 어떤 시장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역시 개인이 양시장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금요일 순매도 했었고요. 좀 큰 금액으로 순매도를 좀 한 것 같고요. 외국인이 좀 증시 예탁금을 좀 봐야겠죠. 예탁금 4월 28일 기준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28일 이틀 전 기준으로 드디어 이제 오랜만에 70조 원을 돌파했네요. 고기 예탁금이 70조 원 돌파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인지를 하고 계세요. 오늘 시장도 어쨌든 장 초반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철강, 비철금속 관련돼서 철강 쪽이죠. 어떻게 보면 철강 쪽으로 시세가 좀 나왔었고, 해운이라든지 또 조선 기자재, 최근 좀 조선 기자재 쪽으로 좀 수급이 가죠. 조선 기자재 쪽으로 조선도 있고, 그다음에 철강 쪽 잠깐 철강도 움직였었고요. 어쨌든 철강, 조선 기자재 이런 쪽도 움직였었는데, 계속 이번 주 내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그런 테마들만 움직였죠.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잡지 마시고요. 지금 이런 테마들 잡아서 오래 끌고 가야지라는 생각은 좀 하지 마시고, 매매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또 짧게 매매하시는 그런 테마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심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골랐던 종목들 어떻게 흘렀는지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BNG 스틸, 그리고 TC 스틸, 카프로, 현대일렉트릭, 이삭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태웅로직스, 그리고 이구산업, 팜스토리, KGTS, GS글로벌,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여기 다른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TC 스틸, 카프로 이런 종목들은 크게 하락을 하거나 이탈을 하거나 추세를 이탈하거나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조정이 나오거나 추가적인 상승했던 종목이고, 아니면 보합으로 마감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음 거래일 5거래일 10거래일 정도 계속 지켜보면서 단기 스윙이든 단타 매매, 스클링 매매든 타점이 나온다면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해서 버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고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영상으로는 최근에 좀 찍지는 않고 있지만 TC 스틸로 장 초반에 단타 매매로 해서 수익을 좀 크게 내고 장 마감 매매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전투 주린이 시절에 어떤 도전, 두 번째 도전 이런 거 있었죠. 투자금 2배 늘리기 도전이 있었는데, 그런 도전을 잠깐 지금 멈추고 그동안 해왔던 어떤 경험 토대로 또 저를 절제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마인드셋을 하고 최근 한 며칠 정도는 단타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영상으로 올려드리진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금액이 좀 크게 진행을 했고 크게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제 스스로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걸 믿고 진입을 하고 또 매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실전 매매로 이제 영상 올려드릴 때 그런 큰 금액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날이 또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장 초반에 한번 개인적으로 매매도 하고 싶고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괜찮았어요. 이번 주 내내 수익이 좀 많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TC 스틸이 있었습니다. TC 스틸은 시초가가 굉장히 좋은 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타점에 나왔고, 제가 계획한 대로 타점이 형성이 됐어요. 시초가가. 그래서 장 초반에 TC 스틸을 보면서 매매를 했었고요. 분봉상도 오늘 장 초반에 바로 뿜어졌죠, 위쪽으로. 그래서 큰 수익으로 오늘 이 종목 하나만 매매하고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적었다면 또 다른 종목 들여다보고 했겠지만
제가 원하는 결국 최종적인 추구하는 방향, 단타 스크래핑 매매는 매매 횟수를 최소화하는 거죠. 전투 3원칙에 매매 횟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매매 원칙 최소화하는 그 기준에 맞게 오늘 큰 금액으로 매매하면서 딱 한 번 매매하고 수익을 챙겼다. 뭐 그냥 운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초가 부근 형성을 하면서 호가 흐름, 강한 매수세 보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매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큰 금액으로 큰 수익을 거두면서 마무리했던 TCC 스틸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추세는 오늘 뭐 거래 좀 많이 실어주면서 음봉으로 빠지긴 했지만 아직 뭐 크게 추세가 이탈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여기서 좀 더 하락을 깊게 5,000원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이탈해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볼 수는 있을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벌일 정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언급해드릴 종목은 이제 이삭 엔지니어링과 KG ETS인데 이삭 엔지니어링은 어제 제가 관심 종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장일의 시초가 23,000원 부근 23,000원 부근을 위쪽에서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날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예 시초가 갭을 갭하락으로 해서 아래쪽 음봉으로 빠졌죠. 물론 아래쪽에 24,000원 부근 이런 부분 24,400원 부근 지지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좀 더 오늘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니면 음봉이더라도 몸통으로 걸쳐지고 있어야 되는데 몸통을 걸치지 않고 시초가 부분 걸치지 않고 아래쪽에 형성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단기간에는 일단 삭제를 할 겁니다. 삭제를 하고 또 나중에 이 상당실 시초가 23,000원 부근을 몸통으로 돌파하고 종가를 마감할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삭제를 할 거고요. 다음으로 KG ETS인데 KG ETS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요한 가격대 이탈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아슬아슬하게 좀 살짝 걸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6,500원 아래쪽으로 종가를 빼면서 마감을 한다면 추세가 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 실제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용으로 제가 지금 언급드린 그런 메시지를 보시고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신다면 또 공부하는데 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내일 이제 다음 거래일이죠. 5월달 5월 첫 거래일 5월 3일날 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현대비즈니스틸부터 유진투자증권은 중복되는 종목이라 다시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계속 지켜보시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유진투자증권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좋아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런 저항대 부분 한번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타점이 좀 왔으면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이스틸, 그 다음에 대한해운, 이지바이오, 현대사료, 미래생명자원, 한국내와, SH에너지화학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스틸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일단은 이 종목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일단 철강 관련된 테마주들이 이제 시세가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은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하이스틸 좀 오늘 상한가에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역대급 거래량이 오늘 들어왔어요. 정말 큰 거래량으로 들어왔고 물론 앞쪽에 매물대가 있습니다만은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상한가 들어왔다. 그래서 일단은 상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단타 매매, 스크래핑 매매 하시는 분들은 시초가 형성되는 거 보고 또 예상 체결량 보고 체결 강도 보면서 뭐 시초가 매매든 장 초반에 빠르게 단타 스크래핑 매매 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다음으로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도 과거에 이 개파락했을 때 굉장히 좀 아쉬웠죠. 개파락하면서 떨어졌는데 이 종목도 역시 중요한 자리 잘 지켜줬어요. 마치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현대비엔지스틸, 현대비엔지스틸도 악재가 나오면서 개파락했지만 중요한 가격대 잘 지켜주면서 오히려 12,500원까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치 대한해운도 지금 개파락으로 빠진 이후에 이 앞서 있었던 이런 2,500원대 가격대 부분에서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잘 지지를 해주면서 천천히 올라와서 오늘 거래 좀 실어주면서 슈팅이 나왔죠. 단기 고점 부분도 갱신을 했었습니다. 오늘 거의 4,000원까지 갔네요. 종가는 좀 아쉬운 부분, 이 매물대 안에 들어오는 종가를 마감을 했지만 앞으로 해운이라든지 조선 이쪽 관련해서도 해운 쪽으로도 지금 시세가 계속 나오고 운임료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HMM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이미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대한해운은 아직 이제 후발적인 어떤 후발주로서 시세가 지금 분출된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도 추가적인 시세 나올지 아니면 당분간 여기 이 매물대 부근에서 움직여주다가 슈팅이 나올지 공병으로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서 대한해운 관심 종목에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왜냐면 이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흐름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잠잠하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간간히 거래를 들어왔어요. 꼬리를 달아주면서. 근데 이 부근대를 지금 8,000원대를 돌파를 한 2, 3일 전에 하고 오늘 몸통으로 드디어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8,000원대가 중요한 가격대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8,000원대 중요한 지지저항대인데 오늘 몸통으로 돌파를 하면서 거래도 좀 더 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돌파를 했다. 괜찮은 흐름이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 쪽, 보험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투신도 지금 계속 들어오지만 보험 쪽에서 보험 투신이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죠. 기관 쪽. 이 수급이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간에 이 종목 뭐 호가가 탄탄한 종목 그렇게 탄탄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주 얇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무겁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만 원대 라운드 피겨까지 올라갈 수 있다. 슈팅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 올라가는 구간만이라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단타 매매, 스캘핑 매매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 잘 보신다면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 단타 스캘핑 타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지바이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나올지 좀 더 흔들어 줬다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물론 수급이 중간에 다 빠져버린다면 또 제외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 좀 수급과 함께 같이 보면 좋을 종목이다. 이지바이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현대사료입니다. 최근 뭐 곡물이라든지 원자재 값, 곡물 값 상승하면서 곡물 관련된 그리고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3월 중순에 크게 거래에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았어요. 하락을 하면서 중요한 가격대 잘 지켜주고 지지하면서 계속 꼬리를 달아주고 있죠. 이 18,000원, 19,000원 이 사이대가 강한 지금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 계속 상승을 해주고 계속 올라간다면 한 번쯤 이 가격대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항을 맞던 자리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시세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료는 개인적으로는 관심 종목에 넣고 천천히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호가가 탄탄하지 않고 흐름이 굉장히 움직일 때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매매하기 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저항대 18,000원, 19,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할 때 추가적인 단타 매매, 스클핑 매매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사료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가 관심 종목에서 말씀드렸죠. 이 종목 어떤 그 팜스토리는 좀 무거워지고 이제 두 번째 미래생명자원도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말씀드리고 한 이틀 만에 또 고점을 최근에 또 올라왔고 뭐 7,000원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오늘 좀 거래 들어오면서 또 강하게 또 올라왔다가 꼬리를 달았네요. 곡물 가격 어쨌든 인상을 하고 상승하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도 지금 흐름이 이제 상승하는 추세를 돌릴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조정이 나온다면 아래쪽에서 또 잡아서 반등이 나올 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도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내화입니다. 한국내화 최근에 이때죠. 4월 중순, 4월 초에 상승을 하면서 꼬리를 달고 고점을 갱신하고 종가도 갱신하면서 쌍바닥 만들면서 4,500원대를 잘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4,500원대 그 가격대가 과거에 저항대였지만 돌파한 이후로는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죠. 지지를 받고 지금 쌍바닥을 만들면서 오늘 거래를 실어주면서 또 중요한 가격대 고점도 갱신, 종가도 갱신했습니다. 여기 흐름에서 또 내려올지 아니면 좀 더 뿜어줄지 지금 변곡점에 다시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관심 있게 보면서 내려온다면 또 단기 스윙 공부하시는 분들 단기 스윙 타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간다면 또 단타 스클핑 매매 타점이 또 나올 것 같아서 한국내화 관심 있게 볼 계획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SH 에너지 화학입니다.
1월 첫날, 그죠? 1월 첫날에 강하게, 정말 강하게 장대양봉 품어주면서 거래도 실어주고 올라왔었죠.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하면서 다시 어느 정도 제자리 왔다가 쌍바닥 만들면서 중간중간 꼬리를 달아줬죠. 거래 들어주면서. 여기 이제 저항대를 지금 1100원대를 돌파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1100원대가 중요한 가격대라 생각을 했는데 1차적으로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종가를 마감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추세도 우상향하는 추세, 거래도 실어주는 모습, 좋은 흐름입니다. 여기서 한번 추세를 더 타서 힘을 타서 단기 고점 1170원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요구에 넣어놨고요. 그런 흐름을 시나리오를 가지고 흐름을 예상을 하고 바라볼 계획으로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공부용으로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음 거래일, 이제 다음 주, 이제 5월이죠. 5월 첫째 날 보시는 종목들, 관심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시장 그렇게 좋은 시장 아니었습니다. 대응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주말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